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2월 16일, 17일 해외 축구 17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셀타비고 vs 그라나다. 셀타비고, 스페인 일부 18위. 그라나다를 상대로는 그동안 저득점 양상에서 이득을 많이 챙겼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에서는 이득을, 수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역습에서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셀타비고가 그라나다의 약점인 수비에서의 공간 허용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라나다의 생각보다 괜찮은 공격력을 막기에는 셀타비고의 세부 전술이나 중원에서의 피지컬 능력 부족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라나다, 스페인 일부 19위. 4지 3릴로 가면서 여전히 전방에 힘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이 기조가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그라나다의 동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다득점 다실점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애초에 감독이 비엘사의 직속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라서 그라나다의 기조가 순식간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코멘트. 이번 경기는 두 팀이 모두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버 2.5를 점쳐보는 매치다. 다만 최근 5번의 대결에서 패배가 없는 셀타비고가 그라나다를 상당히 잘 상대한 편이었고 그라나다의 약점인 수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진 상황이라면 셀타비고가 여전히 우위인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셀타비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고버. US 레체 vs 프로시노네. 레체, 디탈리아 일부 13위. 일단 과감한 슈팅을 만드는 것으로 화력을 잘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간단한 패턴 플레이만으로 수비가 잘 벗겨진다는 점이 있고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박스 수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프로시노네가 슈팅을 리그 내에서도 가장 많이 내주는 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최근 5경기에서 화력을 집중해 3승 2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일부 12위.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시노네의 수비와 슈팅 억제 능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 그나마 마치텔리, 바레네체아, 하루이가 모두 돌아오면서 프로시노네의 장점인 중원을 쓰는 능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코멘트. 레체의 후반 집중력 유지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이고 프로시노네도 슈팅을 너무 내준다는 단점을 100%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과감하게 슈팅을 날리고 보는 레체가 프로시노네의 약점을 그동안 잘 공략해온 편이다. 상성에서는 레체가 앞설 수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레체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고버. 마인츠 vs 하이덴하임. 마인츠, 독일 일부 17위. 슈팅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골이 나오고 있지 않다. 사실 마인츠의 유효 슈팅 비중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올 시즌 유효 슈팅 비중이 27.8%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공격적으로 하는 보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감해도 득점이라는 성과가 없다면 의외로 효율이 뛰어난 하이덴하임이 역습에 당할 우려도 있을 듯하다. 하이덴하임, 독일 일부 13위.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다. 하지만 뮌헨, 레버쿠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역습으로 골을 넣는 등 화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도르트문트와는 아예 2대2로 비기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팀들의 면면을 생각하면 아직 하이덴하임이 원정에서 부진한 이유는 원정에서 상위권 팀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12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3승 1무로 전적이 상당히 좋다. 코멘트. 오히려 하이덴하임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일단 공격적인 효율에서 하이덴하임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원정에서 부진한 것은 아직 하이덴하임이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한 경기가 원정에서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적어도 원정에서 강호를 상대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꽤 긍정적. 토선생 픽. 승 무패 하이덴하임 승. 핸디캡 하이덴하임 승. 언오버 고버. 보훔 vs 우니온 베를린. 보훔, 독일 일부 14위.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가진 팀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편이 많다.
이런 패턴에서 잘하는 팀을 상대로는 지난 호펜하임전 1대 3패배가 말해주듯이 제법 약한 모습이다. 우니온이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4-3-1로 제법 공격적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 있고 풀주전 레알을 상대로 2골을 기록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우니온 베를린, 독일 1부 15위. 일단 수비적으로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 4-2-3-1로 바꾸기는 했지만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을 잘 제어하지 못한 것이 올 시즌 우니온의 추락으로 이어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그나마 4-3-1로 나가면서 볼란트의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헤더에만 의존해야 했던 공격 플랜은 나름 해결이 된 상황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우니온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주도권을 쥐고 공격하려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적어도 공격에서는 화력을 나름대로 회복한 모양새다. 보훔이 상대를 끌어들이는 성향이라서 상대에게 공을 많이 쥐어줄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니온이 수비는 몰라도 화력을 발휘하는 식으로 경기를 잡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핸디캡 우니온 베를린 승. 언오버 보버. 아우크스부르크 vs 도르트문트.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9위. 브레멘 전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특기인 난전을 만들지 못하고 패하는 모습이다. 일단 상대가 중원을 틀어막아버리는 다소 극단적인 스타일로 운영을 하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드는 것도 좀 벅차 보이는 모습이었다. 적어도 도르트문트가 라이프치히 전에서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감안해야 할 상황이다. 홈에서는 위넨 도르트문트에게 나름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 홈 경기에서 0대 3으로 패하면서 기록도 깨졌다. 도르트문트, 독일 1부 5위. 라이프치히전에서는 후멜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컸던 웨즈잔과 엠네잔이 분전하는 모습이 있었다. PSG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일정에서도 나름대로 저력 자체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브란트로이스의 공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데예미를 투입했는데 아데예미가 골을 넣으면서 피드백이 슬슬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코멘트. 도르트문트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도르트문트의 기복이 있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도 피드백이 되는 모습과 중앙에서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듯 아우크스부르크 특유의 난전에 대응하는 플랜도 나름 생긴 분위기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도르트문트 승. 핸디캡 도르트문트 승. 언오버 보버. 다름슈타인 vs 볼프스부르크. 다름슈타트, 독일 1부 18위. 홈에서는 은근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면모가 있다. 실제로 홈에서 53%의 전력을 생각하면 꽤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오히려 올라오는 팀을 저격하는 속공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라 다름슈타트의 이 성질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게다가 호전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측면을 경유하는 편인데 왼 측면에서 뉘른베르거, LW가 이탈한 것도 생각보다 영향이 클 것이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1위. 원정에서는 1승 6패로 아주 약하다. 그러나 원정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가 쾰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쾰른은 다름슈타트와 비슷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는 편인데 결국 원정에서 약하다고는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속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쾰른 같이 다름슈타트의 득점력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도 나름의 이점이다. 코멘트. 볼프스부르크가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일단 원정에서 약하다고 해도 속공 상황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잘 해왔다. 다름슈타트가 홈에서는 제법 라인과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편인데 볼프스부르크의 장점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볼프스부르크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본머스 vs 루턴타운. 본머스, 딩글랜드 1부 14위. 상승세가 아주 좋다. 강한 전방 압박이 상당히 잘 들어가는 양상인데 강호인 뉴캐슬, 맨유, 아스톤빌라도 이에 대응이 잘 안되면서 2승 1무를 본머스에게 헌납하는 모습이다. 이 양상에서는 전방 압박이 풀리게 되면 수비적으로 난조를 보이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루턴타운의 온더볼 상황이나 미드필더진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라서 큰 위협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루턴타운, 딩글랜드 1부 18위. 맨시티, 맨유, 아스날을 상대로 한 골 차이의 패배를 기록하는 등 전력에 비하면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루턴이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은 홈 한정이다. 실제로 아스날 맨시티전은 홈에서 펼쳐진 경기이기도 했다. 본머스의 뒷공간을 빠르게 저격하거나 아데바요의 피지컬을 믿는 식의 운영이 유력한데 본머스의 화력과 강력한 압박을 견뎌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코멘트. 본머스의 승리를 유력하게 본다. 일단 화력을 증강시키는 식의 전방 압박 위주 운영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루턴타운이 수비적으로 난조를 보여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홈에서는 루턴타운이 제법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원정에서는 그런 면모가 잘 보이지는 않는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본머스 승. 핸디캡 본머스 승. 언오버 보버. 첼시 vs 셰필드. 첼시, 딩글랜드 일부 12위. 사실 첼시가 셰필드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팀은 그나마 잘 상대하는 편인데 라인을 내리고 대놓고 수비를 하는 팀은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에버튼에게 무득점에 그치고 졌다. 물론 상대의 세트피스 수비가 너무 좋지 못하고 후반 실점률도 아주 높아서 그나마 골을 우겨넣고 승리하는 그림 정도는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셰필드, 딩글랜드 일부 20위. 최근에는 400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셰필드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양상은 아니다. 그래도 리버풀 공격진의 부진을 틈타서 대량 실점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과 높은 후반 막바지 실점률로 인해서 셰필드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멘트. 첼시가 어떻게든 이길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압도적인 스코어는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셰필드같이 더티하게 라인 내리고 수비하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상대의 세트피스 수비와 높은 후반 실점률을 틈타는 것이 희망적일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첼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맨체스터 시티 vs 크리스탈 팰리스. 맨시티, 딩글랜드 일부 4위. 로드리가 없으면 아예 슈팅을 2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좌우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로드리가 있으면 공격수들이 살아나면서 꾸역승이라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는 등 여전히 스쿼드의 질 자체는 좋은 편이라서 경기를 주도하면서 로드리 중심의 운영을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팰리스, 딩글랜드 일부 15위. 호지슨의 약발도 슬슬 떨어지는 걸까? 리버풀에게도 1대2로 졌다. 그나마 페널티킥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또 무득점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일단 개인의 창의성에 기대거나 무지성으로 롱볼을 시도하는 호짓은 감독이 안 좋았을 때 보였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에제와 아예우까지 징계와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아예 이 경기에서는 봉인일 것이다. 코멘트. 맨시티가 어떻게든 승리를 거둘 경기다. 로드리가 있다면 좌우 전환이 되면서 중앙에서 공을 전달해주기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팰리스의 공격 전력 누수도 심하고 보여주는 플랜 자체도 단순해서 슬슬 호짓은 체제의 팰리스도 한계를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맨시티 승. 핸디캡 맨시티 승. 언오버 언더. 뉴캐슬 vs 풀럼. 뉴캐슬, 딩글랜드 일부 7위. 홈에서는 리그 3위로 강력하기는 하다. 하지만 밀란에게 결국 홈에서도 지면서 UCL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맛보고 말았다. 일단 포프도 4개월 아웃이고 트리피어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홈이라지만 리버풀이나 빌라 등 화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풀럼이 보여주는 폼과 화력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풀럼, 딩글랜드 일부 10위. 여전히 높은 라인과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공간 허용은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속도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리버풀을 상대로도 3골을 넣을 정도로 성장한 모습이다. 특히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잘 메워주지 못하던 히메네즈가 5경기 4골이라는 아주 훌륭한 단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코멘트. 오버 2.5를 찍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풀럼의 달라진 화력과 뉴캐슬의 주전 400과 GK까지 증발한 상황이라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감하게 무승부 정도를 노리는 플랜도 효율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풀럼 승. 언오버 고버. 빌바오 vs 에트마드리드. 빌바오, 스페인 일부 5위.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더블을 당하기는 했지만 아틀레티코가 늘 빌바오를 상대로는 까다로운 경기를 했음에는 분명하다. 자신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사실상 빌바오의 페이스였고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슈팅을 3개만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다.
물론 올 시즌 자신감이 있는 홈에서도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아틀레티코, 스페인 1부 3위. 홈에서는 연승을 지난 시즌부터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주중 경기 리스크와 까다로운 원정에서의 빌바오를 만나는 일정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빌바오의 양풀백의 신체 능력 저하를 생각해서 롱볼로 피지컬적인 장점을 드러내는 플랜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는 라요를 상대로 7골을 넣는 경기를 치르기는 했다. 코멘트. 오버 2.5를 찍는 것을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이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빌바오를 만나는 경기에서는 모두 까다로운 경기를 치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빌바오가 올 시즌 상위 순위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아틀레티코도 측면 롱볼로 빌바오의 약점인 양 윙백의 피지컬적인 약점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아틀레티코 승. 언오버 고버. 나폴리 vs 칼리아리. 나폴리, 기탈리아 1부 6위. 일단 올 시즌에는 우측에 편중된 공격이 기복이 있는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의 성과는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는 세워주고 있는 상태이다. 오시맨이 수비수 한 명을 묶어두고 생긴 공간을 폴리타노가 공략하는 식의 패턴이 그래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결과를 챙겨오는 데 기여는 하고 있다. 칼리아리, 기탈리아 1부 16위. 일단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중앙에서의 선수 배치를 통해서 최대한 실점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다. 다만 주도권을 상대에게 쥐어주면 페이스대로 휘둘리다가 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수비적인 역할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가끔씩 300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 있기도 한데 윙백이 측면을 모두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폴리의 측면 공략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열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코멘트. 그래도 나폴리가 유리한 매치다.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우측을 공략하는 양상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물론 좌측을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어서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력을 나폴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오시맨과 폴리타노의 존재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나폴리 승. 핸디캡 나폴리 승. 언오버 언더. 벌리 vs 에버턴. 벌리, 딩글랜드 1부 19위. 4-4-2로 스타팅 포메이션을 바꾼 이후로는 나름대로 실점 통제가 되는 양상이다. 다만 높은 라인을 구축했던 시기에도 별로였던 공격력이 포메이션을 바꾼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공 성향으로 나름 높은 위치에서의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직선적인 에버튼의 역습에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에버튼, 딩글랜드 1부 17위. 17위지만 사실 10점의 승점 징계가 없었다면 첼시 바로 위에 11위를 차지하는 순위의 팀이다. 현재 페이스만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징계를 이겨낼 수 있는 양상이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4가지 정도의 옵션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고 산사딜딜로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의 전진을 억제하는 퍼포먼스는 뉴캐슬과 첼시를 상대로도 통하는 모습이었다. 코멘트. 에버튼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에버튼의 세트피스 전술은 이제는 주요 옵션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공 성향의 벌리를 섬세한 라인 간격으로 억제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벌리가 가진 성향을 생각하면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에버튼의 역습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에버튼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세비야 vs 헤타페. 세비야, 스페인 1부 16위. UCL에서는 결국 0승으로 탈락했다. 자신들의 동무대였던 유로파 진출도 실패를 하고 말았다. 일단 여전히 측면에 매달려야 하는 단순한 공격력이 문제이다. 그나마 리그에서는 홈 6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모습은 알메리아전 5대1 승리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참고로 현재 홈에서도 4경기 3무를 기록 중이다. 헤타페, 스페인 1부 9위. 헤타페는 아직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는 하다. 다만 8위 이하를 상대로는 지지 않는 축구로 승점을 전반적으로 잘 쌓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상황일 것이다. 사사이의 견고함이 확실히 강팀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고 마요랄과 그린우드의 콤비 플레이도 아주 만만하지는 않다는 평가가 있다. 코멘트. 무승부를 찍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비야가 홈에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면모는 부족한 것이
헤타페가 원정에서 중하위권 순위 상대로는 사사지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지지 않는 축구는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헤타페 승. 언오버 언더. 라이프치히 vs 호펜하임. 라이프치히 독일 1부 4위. 주중 경기가 있는 주에는 정작 주말 경기를 망치는 양상이 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비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디기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중앙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호펜하임이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잘 못하는 편이다. 실제로 최근 호펜하임 상대 4연승으로 기세도 좋다. 호펜하임 독일 1부 6위.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잘 못하는 편이다. 늘 그릴리치를 활용하기 위한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이라 수비적으로 난조가 있는 상황이기도. 원정에서는 슈투트가르트를 3대2로 잡아버리는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경기도 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진땀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철저하게 강약약강의 논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라이프치히가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주중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리스크를 줄였고 주도권을 라이프치히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호펜하임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수비가 문제가 되면서 부진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고버. 토리노 vs 엠폴리.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1위.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자파타의 장점이 나오는 날이면 아탈란타를 3대0으로 잡아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자파타의 나이와 부족한 수비 능력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사실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측면을 경유하고 컷백이나 크로스 위주로 가는 편이라서 토리노가 생각보다는 중원 전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8위. 엠폴리의 박스 안 수비가 너무 불안한 축에 드는 편이라 토리노의 단순한 공세도 엠폴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엠폴리가 나폴리를 상대로 했던 측면 제어 능력은 감안해야 하는데 나폴리의 우측에서 나오는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고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물론 토리노의 수비를 생각하면 엠폴리가 상대의 골문에 타격을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측면 위주 공세의 대응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5가 1순위. 토리노의 단순한 공격도 박스 안 수비가 불안한 엠폴리에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나폴리의 측면 공략도 엠폴리가 잘 대응한 바가 있고 토리노도 자파타가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큰 편이다. 승무패는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토리노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발렌시아 vs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스페인 1부 10위.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잘하는 편인데 지난 경기에서 파울리스타와 게라가 모두 퇴장을 당한 것이 너무 뼈아플 듯하다. 일단 측면에서 활로를 열어줄 가야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도 사라진 것이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스쿼드 운영이나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항할 스쿼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4위. 대용이 열로 쓰러졌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계속 무리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탈이 나버린 것이다. 그 자리에 서야 하는 로메오는 지난 경기에서 실책 2개로 UCL 마지막 경기와 엘 클라시코를 망치는 원흉이 되었던 자원이다. 그래도 선수들 개인의 클래스로 원더골을 넣는 것으로 어떻게든 화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수비 상황에서의 안정감을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코멘트. 발렌시아의 스쿼드가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도 무지성 압박과 대용의 이탈 등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오버 2.5를 찍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고 승무패는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믿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고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